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 대신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시댁 식구들께 이혼 선언을 했고, 현재 호텔에서 아들매와 함께 지내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는 돈만을 중요시해서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 잘 지내던 현직 교사 형님은 능력 없이 전업주부로 변하고 항상 무시하며 대해왔습니다. 그 두 여인이 지금껏 저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좀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시댁에서 벗어나니 마치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만 같아요. 전 엄마와 아빠의 뒤늦은 아이인 남동생 외동딸입니다. 두 분은요? 동갑내기인데 41세 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나를 낳으셨습니다. 결혼 후 10년 가까이 난임 부부로 살아오셨으면서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겠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난임 부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잘 마련되지 않아 난임 시술 등으로 큰 비용을 지불했지만 쉬운 게 없이 모두 시도해보셨고 그러다가 저를 가진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몇 차례 무당에게 굿을 부탁하셨다죠. 저가 태어난 순간의 기쁨도 잠깐 머물렀습니다. 엄마는 결혼 후 10년이 되는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받은 상처가 출산 열망으로 이어져 부부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고 결국 두 분은 이혼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둘 다 아쉬울 만한 이유는 없었어요. 엄마는 옛 만석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집 어른들이 한을 끼고 북쪽과 남쪽으로 토지를 사들였는데 그들이 전부 서울시 요충지였던 땅들이 발전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을 난다는 이유로 외가는 엄청난 부자였고 그로 인해 사회에 많은 선행도 했다고 해요.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고 옛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한 학교도 많이 지었다고 하네요. 엄마는 지금도 사립학교 이사장으로 계셔서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에 힘쓰고 계시죠. 아빠는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조그만 무역회사를 잘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아빠의 사무실은 종로 광화문에 있는 빌딩이었는데 매출이 매년 3억씩 늘어나는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는 두 분이 서로를 애장해주는 모습이죠. 경제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없으시고 자존심은 싸움이 대단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엄마와 아빠가 서로 으르렁거리셨던 이유를 다 저희 엄마 탓으로 돌려버린다는 엄마도 환장을 노렸었을 것입니다. 저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왜 우리 부모님은 10년간 참아놓고 쟤를 출산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시댁에서 겪은 지옥 같은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도 있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맘고생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네요. 하여튼 엄마와 아빠의 이혼 후에는 전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두 분 모두 각각 재혼을 하셔서 새로운 가정을 리건하셨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남의 동료나 외동딸인 제게는 잘해주는 척하는 게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제가 마음 들 때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제게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를 주셨어요. 두 분 다 재혼한 가정이셨는데 자녀가 없어서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창살이 없는 감옥 같을 것 같아서요. 새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싫어했고 저는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고 요리도 다 해먹으며 학교 근처 원룸을 얻어서 나가 살아도 될까요? 여자 아이 혼자 어디서 살겠다는 거야? 게다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절대 안 돼요. 엄마가 운전기사를 붙여주셨는데 학교 앞까지 태워다 주시는 것도 편한데. 아,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나만 튀겠잖아요. 지금도 일부러 기사님만 타잖아요. 내가 100m 앞에서 내려 달라고 했어. 쪽팔리겠지만 내가 20살이 되면 혼자 자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용돈 없이도 괜찮겠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의 돈을 못 쓰는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와 새아빠가 사업 때문에 몇 년 동안 미국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서울에서 널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대학 가면 몇 년 동안 혼자 살아봐. 정말 힘들면 엄마에게 말하고 알겠어? 응, 알겠어. 엄마들에게 몇 년 동안 신경 쓰지 말고 미국에서 편히 지내세요.
완전히 독립해서 사는 게 내 꿈이었으니 제대로 혼자 살아보겠어. 알바도 하면서. 대학에 합격한 후 외할머니도 제게 믿어주지 않았지만 강하게 독립을 주장하니까 혼자 살게 해주셨어. 대학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알바 2개 하고 봉사활동도 하며 지내고 있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학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사범대를 졸업한 신입교사였고 남자 집안이 다 교사 집안이에요. 그 남자의 엄마가 말씀하시기로 제가 학법인 이사장의 딸이라 그런지 교사와 인연이 있나 보다는 생각에 그 남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독립하면서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얘기는 더욱 안 했고 그냥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었거든요. 그 남자도 원룸에 살며 알바를 하나 2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에 쫓기는 현실 앞에서 함께 고민하며 지내다 보니 좋은 인연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7살이 차이가 나는 제가 9살 때 대학생이었던 그 남자는 저가 야학 봉사활동을 한다는 점을 칭찬하며 처음부터 큰 호감을 보였어요. 저를 보면 한박 웃음 짓고 쫓아와 이야기하며 수다쟁이 같더군요. 성희 씨, 말 놔도 되나요?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성희 씨는 대학생이면서도 아직 어린데 배우려는 마음이 넘치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다니 놀라워요. 예전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타까워서 최대한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성희 씨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2-3개나 알바를 하는 것 같은데 학교 공부와 병행하려면 가열가든 몸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하게 되어서 부담스럽네요. 교육에 관심이 많다니 다행이네요. 우리 집안은 다 교사인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교사였고, 엄마는 작년에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하셨고, 형과 형수도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성희 씨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다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내 말 재치 있는데 잘하시네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승준 씨 보고 너무 과한 행동이라고 하던데 말씀 재미있게 잘하시는데요. 선택적 과목이라서 다른 관심 없는 여자한테는 말 잘 안 하시나 봐요. 좋은 대학생활 되길 바래요. 그럼 빼빼로 받아요. 아, 오늘이 11월 11일이네요. 대학생활과 알바, 봉사활동까지 하느라 전 그날이 빼빼로 주는 날이라는 것조차 잊고 있었네요. 모르고 가버릴 뻔했던 정승준 그 남자와 그날 이후로 더욱 가까워지고 정식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 나이 23살 대학 4학년이라 취업 준비로 바빴던 때 갑자기 몇 달간 생리가 안 와서 혹시나 하고 마음의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선명한 2줄이 나왔어요. 입덧도 전혀 없었고 워낙 바빠서 생리가 안 된 걸 의식하지 못했는데 임신이 확인되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벌써 아이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기분이 묘하더군요. 두근두근 제 심장도 같이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오빠, 나 임신했어. 벌써 10주에 만나봐. 그동안 생일을 안 하던 것도 모르고 있었네. 어쩌죠? 정말, 자기야. 왜 산부인과에 혼자 갔어? 나랑 같이 가야지. 너무 잘 됐다.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자. 아기 출산일은 언제인 거지? 그럼 빨리 전화 끊어봐. 나 우리 엄마랑 형한테 다 말해야겠다. 다들 모두 축하해 주실 거야? 오빠, 진정해. 나 이제 3인데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어떡해. 배불러서 졸업식장에 가야 하나, 취업은 어쩌고. 아, 절대 낙태는 안 할 거긴 한데 나찬이 두렵고. 난 아직 너무 어리잖아. 자기야, 옛날 사람들은 16살이도 결혼해서 아기 7, 8명씩 낳고 잘만 살았잖아. 아기 키워놓고 나중에 취업해도 되지. 뭐, 일단 돈은 내가 벌 테니 자기나 아기만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랑 다 같이 살자는 거야? 오빠,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어. 오빠, 평소에 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교사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보증금 정도는 있으니 오빠 학교 근처에 방을 구하는 게 어때? 그런 거 어때? 저런 거 어때?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잘 살면 괜찮잖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엄마에게 말해야겠다.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리고 정확히 2시간 후인 밤 10시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제 방문을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혼자 사는 집에 갑자기 누가 오는 거지?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나, 승준이야. 엄마야 라고 대답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다. 일단 문을 열어줬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긴 어떤 일이세요? 하니까 인사를 늦게 드렸다는 느낌이 들었어. 야, 인연이 어째서 이렇게 긴 소리를 하지? 밤에 어른들을 밖에서 세워서 나 같은 사람은 집에 사는데 누가 보호해주려고 돈도 없고 자리는 좀 자린 척 낮은 집에서 사는 척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버러지 같은 사람이 우리 소중한 아들 앞길을 막으려 하니? 어머니 이 시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러는 건 무슨 짓이야? 방문에 발을 차면서 심장이 뛰어질 뻔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공격을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심장이 뛰어질 뻔했지. 실제로 뒤로 엎드러져서 뇌진탕을 당할 줄 알았다고. 너 우리 아들의 아이를 가진 것마저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위험하게 교사에게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야?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이야? 나랑 남자친구 엄마 싸움은 참는데 한계가 있어. 지금은 좀 난잡한데 임신 초기에 조심하라고 말해주신 것 같아. 너희 엄마가 이혼할 때는 이혼한 사람들이 다 혼자 있는 사람들인가 봐. 그런 사람 아래서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을 테니 상당히 번듯하지. 잘생긴 남자 교사가 발목을 잡으니 죽겠지.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저주할 거야? 경찰을 불러야겠어. 빨리 나가주세요. 승준 씨와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승준 씨의 가족들이 좋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머님을 보니 그 집의 수준을 알겠어. 경찰을 불러야겠어. 동네 사람들이 여기 꽃뱀만 있어? 꽃뱀 부대가 나왔더니 남자친구 엄마를 밖으로 내보냈고 다행히 더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나가더군. 너무 화가 나서 남친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 오빠, 지금 농담하고 있어? 어떻게 엄마에 대해 얘기한 거야? 방금 우리 집에 왔다가 한바탕 소동을 피우려 하고 가셨어. 나한테 꽃뱀이라고 해? 미친 여자인 거 알고 있지? 생전에 들어본 적 없는 욕을 다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가시겠어? 진짜, 나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큰 귀한 딸로 살아왔다니까? 에이,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있어? 엄마는 나랑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집 주소를 알려줄래 하셔서 알려줬어.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에게 말해준다는 걸 깜빡했네. 엄마는 거의 40년 가까이 교사 생활을 하다 퇴직하신 고상한 분인데 쌍욕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뱃속에 내 아이가 있는데 나가 키울 거야? 오빠의 혼인 신고내 결혼에 있지 않던 척할게. 임신한 사실을 잊어줘. 뭐가 그렇게 중요한 말이야? 성희야,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만약 성희가 불쾌해했다면 내가 사과할게. 우리 아이의 존재를 잊어달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이의 이름까지 모두 정했다는데. 자기랑 헤어질 수 없어. 어찌됐든 미안해. 그게 제대로 된 사과야. 오빠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오빠랑 결혼 못해. 나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울 거야. 남자친구는 전화를 끊은 후 그날 밤에 우리 집에 와서 손이나 발이 되도록 빌더. 전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빠 없는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았어요. 몇 달 후에 사과를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할 예정이에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일정을 위해 전화한 아빠의 목소리가 너무 침울했습니다. 성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기와 함께 재혼한다. 널 너무 방치해서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래도 새 아버지는 교수이자 좋은 사람이니 결혼을 찬성한다. 그런데 어떡하지?
아버지가 상견목에 참석 못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혼신으로 결혼하게 된 건 속상하실 것 같아. 아버지. 이해해요. 그게 아니라 새 어머니가 엊그제 코로나로 돌아가셨어. 아버지 지금 장례식장에 계십니다.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 왜 할머니를 맡기고 홀랑 재혼한 것에 대한 천벌을 받는 것 같기도 해? 하고 뭐라고요? 아빠 건강하세요. 새어머니가 갑자기 나빠. 지금 상견례고 있어요 하고 보고하여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언제나처럼 독립적으로 잘 살 테니 아빠 건강 챙기시고 장례식장에 제가 볼 테니 주소 주세요. 아니에요. 임신한 사람은 이런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아기가 잘못될까봐 아빠가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다시 연락할게요. 너에게 늘 미안하다. 코로나가 극도로 유행 중이었던 때라 미국에 있던 우리 엄마도 입국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게다가 인원 제한 때문에 상연을 위한 레스토랑 장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냥 시댁에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껄끄러운 대상이었던 새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한자리에 모였어요. 내 의사를 존중해줘서 이미 혼인신고까지 완료했어요. 마친다고 해서 그렇게 너의 상황은 여러모로 어느 때나 그랬었겠지만 나는 큰 아들인 내 자녀들만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며느리가 있든 없든 딸을 내놓은 자식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 나의 자리에도 못 나왔지. 그런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특별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참석하겠습니다. 그때는 거들떠보며 기다리고 있던 형님이 옆에서 말했다. 정말 처음부터 아주 얼떨떨했었네. 맞아. 대학생 시절 연애에 열중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겠지. 너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너와 편하게 얘기하겠어.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정말 신기해. 20살 이후로 내 앞날을 스스로 다 알아서 잘 다뤄왔어. 계획이 없어서 이러긴 했지만 소중한 생명이니 잘 키울 거야. 나이가 10살 많은 형님이 너보다 어리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동서인이라면 제게 좋은 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랄 판에 초장에 길을 꺾으시는 것 같네요. 어머, 맹랑하게 어머님이 동서를 싫어하시는 이유를 단박에 알겠네요. 요즘 사람들은 자처문양이라고 하니 결혼식도 안 올린다면서 식장 잡을 돈 한 푼도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 그럴까요? 이들은 태어나 애가 불쌍하네요. 그렇게 불쌍하면 예식장 비용 중 형님이 다 주시겠어요? 저희는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코로나 식욕도 있고 이미 배도 많이 불러와서 아기 낳고 천천히 식 올리기로 한 겁니다. 남의 상황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재수 씨, 어디서 배워 먹은 버릇이에요? 우리 집안은 다 교사 집안이고 뼈대 있는 가문인데 이 집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건 딱 질색입니다. 그래도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인데요. 교양을 밥처럼 먹었습니까? 예의를 갖추세요. 우리 큰 아들의 말이 딱 들려왔어요. 우리 집에는 교양이 없어서 들어와 버렸네요. 앞으로는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그리고 전단단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겠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자리를 빠르게 떠났어요. 미처 찾아다닌 남편을 쫓아가다가 오빠가 다 같이 날 공격하길래 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어머니와 형의 말을 마치 조물주의 말씀처럼 따르고 살다 보니 습관적으로 제 마음만 따져왔네요. 정말 미안해요. 자, 속이 터지도록 시댁 가족들이 나를 향해 무례하게 대할 때 중재해야 하는 건데 왜 제가 그냥 예수만 아닌 가장이었을까요? 아, 착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바보같이 보이네요.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무척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임신하고 혼인신고까지 맞았다는 말에 엄마가 걱정한 모습을 보여 미국에서 계속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어요. 성야 몸은 좀 어때? 남편은 잘해주는지? 시댁의 식구들은 엄마가 한국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이 시국 때문에 가질 수 없어 발만 동동 걸어다니고 있다. 너희 새아버지 사업도 잘 안 돼서 엄마가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참, 태양난이야. 어머나,
돈까지 새아버지의 사업에 투자하면 어떡하지? 하긴, 그래도 엄마의 재산은 풍부해. 별 타격도 없겠지만, 이러다 또 이혼할지도 몰라. 새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긴 해도, 지금 내가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넌 언제 출산할 건지? 엄마가 전화로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놓을까 하는데, 90평이 넓은 곳이라고 해요. 한 달에 많이 나온다는데, 1억 정도 한다고 하던데, 우리 딸이 아기를 낳는다는데, 그 정도는 출산 선물로 엄마가 해줄게요. 아, 무슨 1억이야. 엄마도 최저 시급 받다 가면 알바해보니, 단 몇백만 원도 진짜 벌기 힘들단 걸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건 시댁에서는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괜히 돈 달라고 들러붙을 것 같아서 말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모은 돈으로 저렴한 산후조리원을 찾아서 들어갈 테니 걱정 마세요. 내가 왜 그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지 난 내 딸 고생하는 거 딱 싫어해. 엄마가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내가 직접 예약해. 그럼 엄마는 당장 1억을 계좌에 싸주셨지만 전 그냥 180만 원짜리 저렴한 산후조리원에 예약했어요. 들어갔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말이죠. 예전부터 알던 친구들은 이런 죄를 보고 괴짜라고 하지만 전 부모님 후광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댁 사람들은 그런 죄를 많이 지치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이 가난한 줄 알고 구박도 많이 했어요. 놀랐습니다. 현직 중학교 교사인 형님은 아기를 낳고 전업집에 있는 저를 무시하고 능력 없다며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죠. 형님은 시어머니와 맞짱을 뜨면서 저를 공격하더니 제가 깡이 센 타입이라 집중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저는 여린 타입이었어요. 만약 집에서 빨리 도망쳤다면 지금쯤 경제력이 풍부한 친정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올라와 있었으나 아기를 두고 이혼하기 싫어하여 함께 버텼습니다. 저는 출산일이 되어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정도화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에 너무 예뻤지만 시어머니는 형님네 아들이 이미 둘이나 있어서 세 번째 손자가 뭐냐며 불평했습니다. 그 노인은 참으로 지독했죠. 도아가 태어난 지 3년이 되었을 때 걷기도 빠르고 신체 발달은 정상적이었는데 말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36개월이 되어도 말을 하지 못해서 언어 치료를 시작했죠. 시댁 식구들은 옳다쿠나 하고 뭐라고 던졌습니다. 동서 도아, 혹시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대로 모든 걸 검사해봤느냐고 물었어요.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일까요? 아니요. 왜 엄청난 문제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학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른 문제는 없고 간단한 언어 지연이라고 하네요. 남자아이들은 종종 이에 대해 지연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언어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 표현이 많아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돌이 넘어서부터 말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24개월 때는 책을 읽다. 그 아이는 엄마를 닮아 무식한가요? 그래도 도련님은 사니까 똑똑한데요. 저도 전업주부인데 매번 무시하시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제가 닮아서 아이가 무식하다고요? 우리 아들은 아직 말은 잘 안 했지만 말기 다 이해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할 말과 못 할 말이 있어요. 선생님은 말을 조심해야 해요. 그럼요. 자존심은 갖고 있어야 해요. 웃기지도 않아 정말 됐고 이번에 김장 나 못 가니까 동서가 애 좀 써 못 오신다니 이번 김장 때 어머님이 300포기 하신다고 각오하고 오라고 하시던데요. 300포기를 저 혼자 다 하라는 말씀인가요? 내가 손을 엄청나게 많이 다쳐서 말이야. 나란히 곱게 자란 사람이 심지어 다친 손으로 힘든 일을 해야겠어. 김치 다 되면 그때 얼굴을 비출게. 수육도 제대로 삶고 있으라고. 이번에 어머님께서 굴도 넣고 김치 아주 맛있게 하신다고 하더라. 동서 일 다 시킨다고 하셨어. 난 안 와도 된다고. 형님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붕대도 감고 오세요. 전 4살 된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중노동을 각오하고 있잖아요. 왜 매번 저만 시댁 일 다 해야 하나요?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강하게 나간 탓인지요? 형님이 오른손을 치료하는 붕대를 감고 시댁에 왔어요.
손이 아파서 의자에 거의 앉아있던 형님이 무려 300포기 김치를 마치고 수육을 삼자 눈빛이 변하더군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하고 말하며 뒤를 봐서 보니 저쪽 한 구석에서 오른손에 감겨있던 붕대를 푼 뒤 왼손으로 바꿔서 메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뭐예요? 오른손으로 김치랑 수육을 집어먹을 건데 당연히 붕대를 바꾸려고 하지. 중얼거렸어요. 형님이 구석에서 혼자 뭘 하는 건지 물으려고 했더니 오른손에 있던 붕대를 바꾼 거였어요. 형님이 말했어요. 김치랑 고기 먹으려고요.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그게 웬 바보 같은 쇼예요. 일하기 싫어서요. 그리고 왜 남의 사생활을 쳐다보냐고 물었죠. 이제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아파서 붕대를 바꾸고 감는 중인데 뭘 상관해요? 몇 시간 동안 혼자 거의 300박스 김장을 포기했는데 눈으로도 확인하고 그렇게 말하면 어떤 거죠? 제게 10살이 많은 어른이라면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죠. 제가 가르치는 중학생들조차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네요. 진짜 무슨 소리야? 극도로 속상하다고 해서 호들갑 떠는 어머니, 우리 김장 김치 싸주실래요? 지금 바로 집에 돌아가야겠어요. 갑자기 기분이 상한 이유가 뭐죠? 막내 며느리가 다시 화를 내었다나요? 야, 왜 곱게 주방 뚜껑을 열어놓고 있는 거야? 너만 와도 분쟁이 일어나잖아. 너 어디 큰 며느리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하나하나 행동을 배워라고 말했잖아. 입 다물라. 어머니는 어리시고 돈을 없으시다고 함부로 말해선 안 돼요. 입 닥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주인이 벌을 주면? 시댁에서는 발언할 권리조차 없어요. 어머니. 또 제가 가난한 여자로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막연하셔서 나를 모욕하시는 건가요? 그럼 언젠가 엄청 큰 혼날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바라세요. 뭐, 큰 코가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능력이 없는 동서가 다 미쳤나 봅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나중에는 큰 코로 다칠 거예요. 막내 며느리야, 어디 나가서 널 며느리로 소개하면 거리낌이 나겠어. 넌 그냥 잠자고 있으렴. 그거야 시댁에서 벗어나는 길이니까. 언제나 그랬어요. 뭔가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었고 참고 견뎌야 했죠. 인내심이 얼굴 땅으로 향해 가는 건 눈에 보여요. 우리 아들 도하를 위해 망설이는 건 안 된다는데 착하고 순한 남편과 함께요. 토끼처럼 소박하게 살자던 내 신념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지 같은 장가시키는 집 때문이었습니다. 돈 많은 가문의 시어머니가 있다면 나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요. 교사 출신 집안에서 나온 평범한 중산층이었는데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시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야, 우리 자식 가족이 훌륭한 집에 청약 당첨됐대. 뭐야, 참 잘 됐구나.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어째서인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도 둘인데 오래전부터 결혼한 상태라 청약에 당첨된 것 같아 축하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축하한다고 할게. 그런데 축하금을 넣어달라고 해. 무슨 축하금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대출을 받아도 10억 정도는 필요해. 2천만 원이 모자라다니 너희가 1억 정도를 보태라고? 나는 2천만 원만 줄 수 있을 뿐인데. 그 정도의 쌈짓돈은 있으니 억을 보태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에겐 그런 돈이 없어요. 아빠도 씀씀이가 크신 편이고 외벌이 아기까지 낳았잖아요. 갑자기 큰 돈을 형님께 주려고 하신다면 어떡하죠? 내가 돈 없다고 알았다. 내가 착한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해놨으니 아마 신용대출 한도가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형한테 좀 빌려주라고 하지. 뭐 도와줄 거예요. 아빠가 신용대출 받아서 형한테 준다고 했다고요? 아니, 저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님 무슨 강도도 아니고 우리한테 이렇게 갑작스레 돈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강도가 지금 당신 아버지 낳아준 것만 봐도 강도로 봐도 좀 형제끼리 돕고 살면? 그러면 너도 어렵게 다가온 로또처럼 1억 2천이 부족해서 날 이게 세계 사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며 전화를 끊으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노하고 남편에게 즉시 연락했어.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왜냐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형님의 당첨을 도와줘야 해. 그동안 우리에게 무언가 잘해준 사람들이라고 난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욕만 까먹었는데 당신은 날개 없는 천사 역할을 하라고 이건 내 롤 모델로서 교사라고 말하는 게거야. 형과 형수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동네에 당첨된 게 정말로 마음 아프니까 당신은 마음 좀 곱게 서라. 우리 딸이 그런 나쁜 짓을 배우면 어떻게 해? 날 보고 마음에 겁이 들게 서라고. 이게 리야, 방구야? 내가 이렇게 강한 게? 아줌마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인지 시골집에서 욕을 들어먹으면 남편이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 매번 소극적이면 어떡하면 좋아 이제 나도 지쳐. 지친다는 것 나도 같이야. 내게 무슨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항상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 매번 소리가 들려. 조용해. 살자 남편과의 관계에도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 앞에서 싸우는 것도 줄었어요. 어릴 적 저의 모습을 봐서 도어테크한다. 그쯤 친정의 부모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성야가 엄마 곁에 있고 아빠도 있어. 너무 놀라지 마세요. 들어. 엄마는 새 아버지와 이혼하고 혼자 한국에 왔어요. 너희 아빠랑 우연히 다시.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다시 결합하기로 합의했어. 왜 불렀어, 엄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빠가 아빠랑 다시 결혼한다고 해서 재혼을 신고할 생각인 거야? 이게 바로 그거야? 맞아, 나도 너무 놀랬어. 내가 우려스러워 할까봐. 엄마가 새아버지와 이혼한 걸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 그냥 그래 왔거든. 그런데 우연히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 아직도 서운한 감정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예전의 연애를 떠올리는 것도 있어.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면 나는 뭐 어떡해. 하지만 정말 극적인 놀라움일 거야. 엄마 아빠는 분당에 큰 전원주택을 짓고 있어. 앞으로 우리가 그곳에 얼마 동안 살 건데 그동안 모아둔 재산은 다 내게 남길 거야. 우리 둘은 열악한 삶을 살 생각이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모두 데려와서 곧 증여를 진행할 거야.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아빠의 부동산을 다 합치면 좋게 7천억 원을 넘을 거야. 현금은 우리도 노대비해야. 아니라면 갖고 있을 거고 빌딩 한 채를 팔면 증여세는 다 커버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엄마, 너무 갑작스럽네요. 솔직히 나 혼자 살 때는 독립적으로 돈 욕심 없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하를 낳고 보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물려주시면 우리 도하를 위해 감사히 받겠습니다. 엄마, 그래서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부모가 되었다구나. 진정한 어른이 됐어요. 엄마는 재산 분배가 아니라 현재 맡고 있는 사학의 이야기도 저한테 물려주시길 원하셨던 바로 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사립중학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습니다. 구석구석의 경험과 파악을 원하셨고 그래서 해당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전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2일 동안 맡아 해보았습니다. 학교 정원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복도와 화장실 청소까지 하루 동안 경험해 보았습니다. 마치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은 급식 식단을 짜는 날이었는데 급식실에서 교사들이 식판에 밥을 담고 있을 때 갑자기 눈이 마주친 형님이 계셨습니다. 형님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립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러 오신 것 같았어요. 어린이들을 보낸 뒤 열심히 일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급식실에서 만났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딱 맞는 일하고 있어서 좋네. 나 사리 밖으로 옮겼어. 여기는 이사장님이 엄청난 부자이시고 명문사학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걸 알죠? 다 내 능력이 뛰어난 덕분에 채용된 거지 뭐. 아니요. 그러셨군요. 축하드려요. 밥이나 많이 드세요. 제 상황은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딱히 알바를 하는 건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이런 데서 일을 해야죠. 어쨌든 바람직하게 일하라는 말이에요.
어김없이 예의 없고 얄미운 형님은 돼지처럼 밥을 반쯤 먹고 눈살을 찌푸리며 저에게 오래군요. 그리고는 배식을 마치고 식판 설거지를 하던 제기 다짜고자 식판을 집어 던졌어요. 식판에 남아있던 미역국을 뒤집어 쓴 게 너무 놀라서 반말로 소리를 꽤 크게 질렀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말한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미쳤어. 너를 님한테 뭐라고 해? 이젠 그만 나가자고 하는 거야? 내가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해서 식판에 눌러붙은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난 모르고 계속 먹었더니 불결한 상황을 만들었어. 대충 상황을 파악한 교장 선생님이 나에 대해 대지를 하셨어. 그분은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십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중이야. 아기를 대고 떵떵거리며 살 거래. 이번에는 학교와 부모님의 재산도 7천억을 상속받게 되었어. 이혼이 완료되면서 상속을 받게 될 거야.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그 돈이 흘러들어가기 전에 7천억 동안 중동에서 잠깐 농담하는 거지. 7천억이라니. 그동안 친정을 잘 산다는 얘기를 왜 안 했었어? 그럼 내가 구박도 안 했었지. 응, 자기야, 이혼하지 말고 우리 형제들과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친정이 가난하다며 능력 없는 전업주부로 무시를 당할 때는 언제였나? 이제 와서 살살거리시나. 너희 눈에는 돈 없으면 사람으로도 안 보이는 거지. 너희와 같은 속물 시댁을 만나서 돈을 뺏길까 봐 그동안 돈 없는 척을 좀 했었지. 내가 100번 1000번 했었지. 아, 교장님, 저 지금 여자가 던진 그 식판 위에. 맞아. 당장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이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징계는 교장 선생님에게 맡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선생님에 대한 징계를 단호히 내리겠습니다. 동서아니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식판을 던진 건 그저 실수였어요. 가족 사이였는데 좀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못되게 굴러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요. 형님은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싹싹 빌더 그랬어요. 아랑곳을 피하고 집으로 즉시 돌아갔습니다. 형님에 대한 폭행죄 고소와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일단 그동안 살던 트룸 빌라에서 나와 아이와 함께 계실라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진정 엄마가 주신 한도. 카드가 없어서 긁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 돈을 제대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만이 경제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으니까요. 돈을 쓰는 게 죄인가 싶었던 마음으로 이전에 소망했던 것들을 먹고 즐기고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번갈아가며 계속 연락이 오긴 했지만 다 무시해버렸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어보니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미안했다는 사과와 돌아와라 등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전부 무시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했어요. 남편과 오랜만에 상대하기 싫었고 시어머니에게는 속으로 욕을 해보고 싶을 만큼 많이 쌓였어요. 다만 이혼 후에도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에게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역할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마다 한 번은 만나게 해주려고 해요. 시댁과 남편에 대한 제 나쁜 감정은 아들에게까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선언과 함께 제가 금수저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댁은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정말 화를 내어 실신했다고 해요. 이렇게 구박한 저 같은 며느리를 후회스러워할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시누이는 조금도 얻어먹을 게 없다는 사실에 서운해할 거예요. 더 이상 가족도 아닌데 제가 알바를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전 우리 아들과 최고급 호텔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최고로 잘 키우고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다른 일을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배려하는 아이로 사회의 보탬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사다난한 상황을 겪어온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을 선택했지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